안녕하세요. 하루살이 여러분. 이제 달라스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픽업 차량이 호텔 앞으로 와서 티켓을 보여주고 탑승을 하면 됩니다. 버스기사분이 호텔에 연락해서 쉽게 픽업버스에 탑승하였어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달라들 가기 위하여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어요. 나트랑 버스역은 새로 만들어져서 깨끗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중심가와는 많이 멀어요. 그램을 타면 중심가에서 65.000동 정도 요금이 나와요. 버스는 외관상으로는 깨끗했으며 420에서 하노이 가는 버스도 여기에 정차를 하더라고요. 정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 짐을 올리고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통로가 정말 좁고 언더벙커를 예약했는데도 불편했어요. 지금 달락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기차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향후 가실 분은 기차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탑승 후 출발하였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달란 여행편을 올리기 전 카메라 렌즈가 파손되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하노이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늦어진 이유는 호스텔을 돌아다니다 보니 뭔지 곰팡이 바이러스에 목이 감염되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침을 하여 좀 힘들었었어요. 누군가가 도전하신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조심하세요. 베트남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고 호스텔 같은 곳은 방역과 청소가 되지 않아 곰팡이나 먼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랏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예약 호텔을 보여주면 드랍 오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 대기 라인 중간에 아저씨 한 분이 컨트롤하고 있으니 택시 잡고 가지 마시고 드랍 버스 이용하세요. 편합니다. 홈스테이에 도착을 해서 방에 들어가니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 12,000원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달랏의 많은 숙박시설에 에어 컨디셔너가 없어요. 그런데 방문한 달이 우기라면 곰팡이 냄새에 잠자기 힘드실 겁니다. 우기 기간이라면 에어 컨디셔너가 있는 호텔을 예약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기 기간에 방문했어도 유명한 달랏 야시장은 가봐야겠지요. 전 정말 실망했어요. 기대감이 무너지고 전현무만 외치고 비가 와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금요일이었는데도요, 먹거리도 많지 않았고 물론 비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지 않았어요. 야시장은 구경만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싸고 맛있고 청결한 음식점 정말 많아요. 청결하지도 않은 곳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놈의 TV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달랏에서는 정말 과일을 많이 사드세요. 달랏이 농장이 많아서 정말 싸게 과일을 먹을 수 있답니다. 달랏의 과일이 호치민, 다낭, 하노이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지역의 과일값은 비쌉니다. 참고하세요. 나트랑 아침 담시장 채소과일 정말 쌉니다. 또 여기서는 우리나라 과일도 많이 보이고 맛보실 수 있어요. 복숭아, 배도 있고 밤, 대추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다음날 비가 오지 않아서 야시장을 다시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많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호객 행위는 장난이. 그리고 가격이 마구 올라갑니다. 서양인이나 우리나라 분들은 1,000원, 2,000원을 우습게 여기시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데 한국과 미국, 유럽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눈높이를 많이 올려놓았다고 하루살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달랏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시장은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시장 바로 옆 골목에 있는 길인데 여기서 큰일 날 뻔했지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맛집이구나 하고 돼지고기 선지쌀국수를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주방 아가씨가 남은 야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은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행 시 삶고, 굽고, 튀긴 것 이외에는 정말 조심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홈스테이 바로 근처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주방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메뉴를 많이 줄여서 한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니 용기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을 때 딤섬도 판매 안 하신다고. 저녁으로 홈스테이 계시던 형님과 함께 소주에 굴구이를 먹었습니다. 소주는 형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굴구이 가격이 하나 200원 정도 정말 싸고 싱싱했어요. 형님이랑 한 50개 정도 안주로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만 동 정도 계산한 것 같아요. 가성비 짱이지요. 야시장 말고 이런 곳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소주를 마시고 2차로 닭발튀김을 먹으러 갔는데 맛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튀긴 닭발은 정말 뼈 발라 먹는 맛이 정말 최고였어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진 찍는 것도 까먹었는데 식감이 대박입니다. 다음날 야시장 근처 호수를 가보았어요. 달란이라는 곳이 중심부에는 볼 게 별로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정도만 나가면 정말 좋은 곳이 많은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 나가질 못하고 잠깐 비가 그쳤을 때 한번 가봤어요. 저녁이라면 야경에 좀 더 아름다웠을 듯한데 비가 오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리배도 타고 여기 보이는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하노이의 호암기엔 호수처럼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하시고 낚시 없이 고기 잡는 분도 있는데 정말 잘 잡으시더라고요. 참 호수 주변으로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인테리어도 이쁘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달랏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호치민 나트랑에서도 빵 가격은 저렴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겠지만 전통 도넛들이 저렴하니 한번 드셔보세요. 이날은 빵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하나 평균 가격은 15,000동 정도 하는데 몇 개 사서 저녁으로 대신 먹었는데 맛은 제가 장담하지 못하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도넛도 5,000동에서 15,000동 사이로 한번 드셔보세요. 맞나요? 저녁으로 형님이랑 쌀국수를 먹었는데 베트남의 쌀국수는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날 먹은 술해장도 되고 육수도 좋고 고기도 질이 좋아서 참 맛있었어요. 숙소에서 한 20분 걸어서 가니 조그만한 템플 같은 것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작은 템플이었지만 크기에 압도되지 않는 은은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경이나 구조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동남아 쪽에 템플은 너무 많아서 저도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데 비가 매일 오니 갈 만한 곳이 이런 곳밖에 없었어요. 복잡하지 않아서 만약에 날씨가 좋은 날이라면 사진 찍고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템플인 것 같아요. 템플을 뒤로하고 열심히 걸어 올라가 카페를 하나 찾았어요.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카페, 이런 날씨에도 참 보기 좋았어요. 풍경이 대박이더라고요. 양쪽 능선을 따라 집들과 도로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 정말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각자 자신의 포인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고 내려오면서 크레이지 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입장료는 6만 동이고 호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절대 술 좋아하시는 대디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한동안 둘러면서 참 상상력 있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에 메인이 있고 그곳을 둘러싸면서 여러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 요소를 위해 만들어서인지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좁아요. 좁다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냥 연결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전 부분만 확실히 해결된다면 꼭 미로 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랄까. 이 호텔은 어른보다는 아이를 방치하고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즐기기 위한 부모가 공감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감상은 잘하셨는지 이제 나가서 반짠능 전문점을 한번 가볼게요.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음식.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먹던 그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신 피자의 느낌이랄까 완전 분업화되어 보기도 좋았고 위생도 좋았고 가격도 정말 착했답니다. 나트랑 야시장 앞에 사먹는 반갑입니다. 여기를 끝으로 저의 단란 여행은 허무하게 끝이 나네요. 다음 기회를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나트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트랑에서 다시 만나요.